우리는 흔히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 그 믿음을 철저히 이용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숫자로 쌓은 거대한 성뒤에 숨어 전 세계를 상대로 가장 완벽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자산 260억 달러, 포브스 최연소 억만장자, 차세대 오렌 버핏.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세상을 구하고 싶을 뿐이다. 달콤한 거짓말로 전 세계를 홀린 모든 숫자가 거짓이었던 남자. 샘 뱅크먼프리드입니다. MIT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월가 최고의 퀀트 트레이딩 회사인 제인 스트리트에 입사한 샘 뱅크먼프리드는 그곳에서 자신이 수학으로 돈을 버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2017년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견합니다. 미국에서 6,000달러인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는 7,000달러에 거래되는 현상,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 보내 팔면 리스크 없이 차익을 남길 수 있었죠. 그는 회사를 나와 친구들과 알라메다 리서치를 설립하여 이 전략을 통해 수억 원의 이익을 벌어들이죠. 하지만 단순히 돈만 버는 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그럴싸한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효율적 이타주의. 어떤 선행이 이 세상에 가장 유익할지를 판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숭고해 보입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가장 큰 결과를 내는 것을 선으로 봅니다. 샘은 이 논리를 자신의 범죄에 대입했습니다. 과정이 불법이라도 결과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불려서 다음번 전염병을 막고 폭주하는 AI로부터 인류를 구한다면 그게 더 이득 아닌가. 이 위험한 계산법은 훗날 10조 원 규모 사기극의 씨앗이 됩니다. 2019년 샘은 더 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만듭니다. FTX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하고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최대 100배 레버리지를 걸 수 있었습니다. 카지노처럼 화려하고 게임처럼 쉬웠죠. 그는 마케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NFL 레전드 톰 브레디와 슈퍼모델 지젤 번천이 홍보대사가 되고 NBA 경기장 이름은 FTX 아레나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에 거액을 기부하며 민주당의 거물 후원자가 되었죠. 그는 의회에 출석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도 명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를 책임감 있는 청년 기업가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죠. FTX의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샘의 트레이딩 회사 알라메다 리서치는 FTX 고객 자금을 자유롭게 빌릴 수 있었습니다. 담보도 없이, 제한도 없이 말이죠. 알라메다가 투자에 실패하면 FTX 고객들의 돈을 몰래 빼서 그 구멍을 메웠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하지만 샘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기대감만 있었으니까요. 이 투자가 성공하면 더 많이 벌어서 세상을 구할 수 있어. 이 거대한 구조를 떠받친 것은 FTX가 직접 발행한 자체 암호화폐인 FTT라는 코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들의 거래소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카지노 칩 같은 존재였죠. 샘이 이 코인으로 돈을 만들어낸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1단계 FTX가 자체 코인 FTT를 발행합니다. 비용은 0원. 2단계 이 코인을 시장에 조금씩 풀고 내부 거래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3단계 비싸진 FTT를 담보로 은행과 투자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진짜 현금을 빌립니다. 겉으로는 낡은 토요타 코롤라를 타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검소한 경영인 흉내를 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바하마의 호화 펜트하우스에서 직원들과 뒤엉켜 파티를 즐기고 각성제를 복용하며 고객의 돈을 사금고처럼 썼습니다. 공기로 만든 담보 위에 세워진 이 모래성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며 시장이 피바다가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샘의 개인 트레이딩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도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됐습니다. 샘은 FTX 고객들의 예치금을 몰래 빼내 알라메다의 파산을 막음과 동시에 범죄를 숨기려고 FTX를 내세워 내가 업계를 구하겠다며 보여져 블럭 FI 같이 망해가는 프로젝트들을 닥치는 대로 인수하였습니다. 언론은 그를 코인계의 JP 모건이라 칭송했지만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2022년 11월 2일 코인데스크의 기사 하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엽니다.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대조표가 유출된 것입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의 자산 146억 달러 중 무려 58억 달러가 FTT였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금고에 달러나 금괴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인쇄한 종이 쪼가리만 가득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겁니다. 시장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FTT 가격이 떨어지면 알라메다도 파산하는 거 아냐? 이 불안한 침묵을 깬 것은 샘의 최대 라이벌이자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트윗을 날립니다. 최근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보유 중인 FTT를 전량 매도하겠다. 단순한 매도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FTX는 곧 망할 테니 남 먼저 탈출하겠다는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 트윗 한 방에 투자자들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도 나도 돈을 빼내려 달려들었고 단 72시간 만에 60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터졌습니다. 샘은 트위터에 다급하게 적었습니다. FTX는 괜찮습니다. 자산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으니까요. 단 며칠 만에 320억 달러 규모의 제국은 가루가 되었고 코인계의 워렌 버핏은 빈털터리 사기꾼으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 그는 바하마의 펜트하우스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경영 실수였다며 특유의 화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법정에서 그가 마주한 건 철저히 계산된 배신이었습니다. 함께 펜트하우스에 살던 그의 그림자들, 공동 창업자 게리와 엔지니어링 이산 이샤드 씨, 그리고 알라메다의 CEO 캐롤라인 앨리슨, 이 핵심 3인방은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잘못을 샘에게 몰아갔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믿었던 연인 캐롤라인 앨리슨은 증인석에 앉아 그를 향해 비수를 꽂았습니다. 모든 것은 샘의 설계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지시했고 우리는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그를 버렸고 철저히 혼자가 된 그에게 남은 건 유죄 판결뿐이었습니다. 사기, 자금 세탁 등 7개 혐의 모두 유죄로 검찰은 징역 40에서 50년을 구형했고 언론은 100년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고는 고작 징역 25년. 그가 훔친 고객 자금 80억 달러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숫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감옥 안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25년만 살고 나오면 남는 장사 아닐까? 그는 모든 것을 확률과 기대값으로만 계산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세상을 구하고 뒷면이 나오면 파산해도 좋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를 계산식에서 빠뜨렸습니다. 바로 타인의 삶과 신뢰는 도박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그 숫자를 다루는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